약을 먹으면 덜합니다. 그러다 약 기운이 옅어지는 저녁이면 허리가 다시 뻐근해 옵니다. 그렇게 몇 달이 가고 길게는 몇 년이 갑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지가 떨어지면 다시 받아오고 받아오면 또 먹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 먹은 날을 세는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은 날을 세게 됩니다. 그 약이 잘못된 약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약이 하는 일이 아픈 신호를 가라앉히는 데까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왜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일까요? 약을 먹는 동안 허리에서 무슨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약이 하지 않는 그 일은 무엇이 하는지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을 갓 넘긴 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10년 넘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허리디스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고 그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근육을 풀어주는 약, 신경 쪽에 쓰이는 약이 봉지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약은 잘 들었습니다. 먹고 30분쯤 지나면 허리가 놓였고 그때부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일으켜 앉히고 씻겨드리고 젖은 빨래를 널고 하루 종일 남의 몸을 받쳐드는 일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약 시간에 맞춰 짜여졌습니다. 아침 7시에 하나, 점심 지나서 하나, 방문 시간이 당겨지는 날에는 약 먹는 시간도 같이 당겨졌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늘 여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프단 소리를 하기보다 약을 하나를 더 챙기는 쪽이 빨랐다고 했습니다. 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그 일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를 빠지면 그 집 어르신의 하루가 그대로 빕니다. 대신 갈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래서 허리가 유난한 날에는 약을 하나를 먼저 먹고 나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허리가 어떨지부터 가늠하고 그 가늠에 맞춰서 약을 챙기는 하루가 3년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서는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위장약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때부터는 두 가지를 함께 삼켰습니다. 그렇게까지 챙겨가며 3년을 버틴 겁니다. 지난 명절에 아들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약 언제까지 먹어?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약을 꾸준히 먹으라는 말도 들어봤고 오래 먹으면 좋을 게 없다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허리가 왜 3년째 이러고 있나? 그걸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을 받아오는 게 치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째 같은 약을 받아오는 분이 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져서 그때마다 병원에 다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며칠을 다녀올 일이 생기면 옷보다 약을 먼저 챙긴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은 질문 하나를 안고 옵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3년이 헛된 시간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밀려 나와 신경을 건드리면 눌린 그 옆에 염증이 올라옵니다. 그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약이 하는 일입니다. 약은 3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사이에 일을 빠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르신 댁을 문을 열었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혔고 집에 돌아와서는 식구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아픈 신호가 가라앉지 않았으면 그 하루하루가 없었습니다. 약을 삼킨 3년은 그대로 일한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을 먹었는데 왜 여태 같은 허리일까요? 약 기운이 가실 때마다 어김없이 도로 아파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날 진료실에서 그 답의 첫 자락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먹은 약 이름을 적어온 종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요. 3년치 약 이름이 종이에 빼곡했습니다. 그 종이는 옆에 두었습니다. 종이에도 3년 전에 찍은 사진에도 그 허리가 왜 여태 그러고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밀려나온 디스크의 모양까지입니다. 어느 근육이 굳어서 뼈를 당기고 있는지, 어느 근육이 힘을 잃고 받치기를 그만뒀는지는 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허리 뒤쪽에서 시작해서 옆구리를 지나 배 쪽과 골반까지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만지는 일이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닙니다. 한동안은 아픈 곳을 잘 짚어서 그때그때 가라앉히는 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몇 달 뒤에 같은 허리로 다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무엇이 빠졌는지 몰랐었습니다. 약침을 배우러 다니면서 그때 놓쳤던 것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아프다는 허리 이야기부터 꺼내려던 그분은 손이 자꾸 목 안쪽으로 가는 걸 한참 의아해했습니다. 저리다는 쪽 다리는 눌러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와 골반이 만나는 깊은 데를 짚자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파스 붙이던 데예요. 안 아픈 데라서 말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사진은 밀려 나온 디스크를 받고 약은 아픈 신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는 3년 동안 그 근육을 짚어본 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3년째 그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굳은 근육에 있었습니다. 허리뼈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뼈의 힘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앞뒤에서 그리고 양옆에서 근육들이 같이 붙들어 줄 때 똑바로 섭니다. 파스를 붙이던 그 근육도 기둥을 붙드는 근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남의 몸을 받쳐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앉히려면 허리를 굽혀서 남의 무게를 자기 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씻겨 드릴 때도, 젖은 빨래를 넣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자고 나서 풀립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10년이 되면 몸은 그 일에 맞게 굳어갑니다. 어느 쪽은 굳은 채로 남고 어느 쪽은 받치는 힘을 잃습니다. 굳은 쪽이 뼈를 세게 당기는데 맞은편이 받쳐주지 못하면 기둥은 당겨지는 쪽으로 조금 기웁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 기울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기둥을 기울였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에 쌓인 세월이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는 나오지 않고 손으로 하나씩 눌러봐야 나옵니다. 그분에게는 파스를 붙이던 그 굳은 근육이 그 첫 자락이었습니다. 기울었다는 걸 본인은 모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똑바로 서 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기우는 동안 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도 한쪽만 좁아진 채로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좁아진 쪽 디스크 한 곳에만 힘이 몰립니다.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마다, 빨래를 널려고 허리를 펼 때마다 그 한 곳이 그 무게를 혼자 받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쌓이면 디스크 속에 든 물렁한 것이 눌리는 쪽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밀려 나오고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신경을 건드립니다. 다리까지 저려서 병원에 가던 3년 전 그날은 10년치 기울기가 신경까지 건드린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일이 그분 몸 안에서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눌린 신경 옆에 염증이 올라오고 아픈 신호가 올라오면 약이 그 신호를 가라앉힙니다. 신호가 가라앉으면 허리가 놓이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걸쳐서 기둥을 당겨 놓은 그 힘은 약을 먹는 동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을 되돌리는 건 약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기운이 가실 때마다 도로 아파졌던 겁니다. 허리 디스크 한 곳으로 힘을 몰아넣는 그 기울기는 3년 내내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약을 더 늘려도 그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이를 악물고 약을 끊어도 그 기울기는 그대로입니다. 늘릴지 끊을지를 두고 3년을 고민하는 동안 기둥을 기울여 놓은 그 힘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픈 거기, 튀어나온 거기,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곳과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듣던 그분이 무릎에 놓인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그럼 제가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니네요. 그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약을 삼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스스로를 나무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나? 약에 기대고만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누구한테 꺼내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약을 잘못 먹은 게 아닙니다. 약을 삼키고 일을 나가기를 3년 동안 반복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남의 몸을 받쳐 드느라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기울기를 그동안 아무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만져보지 않았으니 되돌릴 수도 없었던 거죠. 찾았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손으로 찾아낸 굳은 근육은 호두 약침으로 풀어주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 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 둘을 한 번 해요.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우니까요. 그렇게 두 곳을 같이 돌보면 몸이 스스로 가운데를 찾아갑니다. 이 치료가 지금 먹는 약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약은 그 약대로 할 일이 있고 어떻게 할지는 처방한 곳과 상의할 일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돌아온다고 사진 속 디스크가 제 모양을 되찾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사진이 아니라 그 디스크에 실리는 힘입니다. 굳어서 당기는 쪽이 풀리면 한 곳으로만 몰리던 압력이 흩어집니다. 받치기를 그만뒀던 쪽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어르신을 일으켜 앉히는 그 순간에도 디스크가 받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눌리던 신경이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대소변을 가누기가 어려워지면
사타구니와 엉덩이 사이 감각이 둔해지면, 양쪽 다리에 한꺼번에 힘이 빠지면 그건 약으로 버틸 일이 아닙니다. 참고 지켜볼 신호가 아니라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신호가 아닌 채로 약으로 몇 년을 버텨온 허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은 그 뒤로 치료를 받으면서 일도 계속 나갔습니다. 다리 저림이 잦아들면서 어르신을 일으켜 앉히는 일이 예전만큼 겁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앉았다가 일어설 때 벽을 짚지 않는 날이 하나씩 늘었다고요. 처음 오던 날 적어온 그 종이는 아직 그분 기록에 끼워져 있습니다. 약으로 버틴 시간을 두고 아까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약이 없었으면 지나오지 못했을 3년입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 남의 몸을 받쳐드는 일을 그 3년 동안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허리를 기울여온 10년만 아직 아무의 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픈 신호를 가라앉히는 일은 약이 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을 되돌리는 일은 아직 아무의 손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 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허리가 어떨지부터 가늠하던 하루도 그때부터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